가보자. 자, 볼게요. 여기죠? 84쪽. 가봅시다. 자, 북각선생과 독립자의 평가는 했고 2번 하면 되나요? 네. 자, 볼게요. 2번이 이제 중요한 건데 1번은 뭐 뻔한 거고. 자, 범이 북각선생을 꾸짖으며 인간 세상을 비판했는데 그 내용과 말하기의 특징. 자, 내용부터 보자면 첫 번째는 아첨을 잘한다고 했죠? 그 오른쪽에다 씁시다. 이 아첨을 잘한다고 말할 때 어떤 말하기를 하지? 그치, 유란 것은 유라하더니 그 뭐였어? 언어 유희였죠. 오른쪽에다가 언어 유희. 동음 이의어였습니다. 언어 유희를 활용한다. 그리고 인간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더라. 말로는 뭐 유학적인 그런 거 다 얘기하더니 얘는 죄 짓는 사람도 많고 노비도 많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무거운 형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약행은 그칠 줄 모르고, 인간은 생명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기를 잘하고, 인간은 전쟁을 일삼고 무기와 붓으로 서로를 공격한다고 했는데, 이 밑에 것들은 요렇게는 쭉 그냥 오른쪽에다 한번 해씁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말하냐면, 첫 번째 구체적 사례 열거. 구체적 사례 열거. 두 번째, 그냥 야 니네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비판하지? 그렇지, 범과 인간을 대조한다. 을 대조해서 인간의 부정적 면모를 부각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뭐도 많이 쓰이죠? 무슨 법도 많이 쓰이지? 내가 너를 죽이는 게 맞겠냐, 살리는 게 맞겠냐? 서리적 표현도 많이 씁니다. 서리적 표현. 그래서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그 독자가 그냥 인간들이지.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게끔 한다. 판단하도록 유도한다. 질문하면은 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반성을 이끌어내는 거지. 반성을 유도한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 구체적 사례들을 열거하고, 범과 인간을 대조하고, 서리적 표현 사용하고. 네. 밑에 볼게요. 그래서 북각 선생이 마지막에 농부에게 한 말. 네, 아침에 농부에게 한 말을 범에게 한 말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리고 작가의 의도. 자, 북각 선생은 살기 위해서 온갖 아첨의 말을 하죠. 아첨의 말, 범에게. 반면에 농부에게는 자신의 초라한 실상, 범에게 엎드려 있었던 초라한 실상을 보이지 않으려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지. 뭐 땅이 아무리 낮다 하거늘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작가는 이를 통해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허세를 부리는 양반의 무슨 성을 드러낼까?
이중성을 드러내겠죠. 이중성. 양반의 이중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렇게. 그래서 강자에게 빌고라고 약자에게 허장성세를 부린다. 넘어가서 자, 풍자성 볼게요. 풍자성. 자, 풍자는 일종의 비판적 웃음으로 체크해놔. 비판적 웃음 많이 했죠. 사회의 부정적 현상이나 인간들의 결정 모순 등을 빗대어 비판하는 것이다. 이것도 체크해놔. 빗대어 비판하는 거. 결국엔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빗대어서 비판하는 거. 풍자의 목적은 부조리한 사회 현상이나 인간의 모습을 비판함으로써 잘못된 세계를 바로잡는 거고, 풍자는 그 대상을 비웃음, 조롱 등으로 희화화하는 방식이죠. 희화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이것도 체크해놓을게요. 대중의 공감. 이제 웃기게 표현하면 공감의 효과가 더 살아가겠지. 그죠? 자, 이 작품에 드러난 풍자의 대상은 누구야? 풍자의 대상은 북곽 선생이 있고, 또 누구도 있죠? 동리자도 있었습니다. 이 둘이 끝인가? 또 누구도 있죠? 아들? 뭐 그치, 어리석은 민중들. 북곽 선생인데 여우를 막 그 잡자고 막 하는 어리석은 민중들. 플러스 누구? 그치, 인간사회. 인간사회. 그리고 이 북각 선생과 연결되는 거긴 한데 계층적으로는 양반 계층을 풍자하지. 이렇게. 자, 풍자의 내용은 뭐 다양했었는데 첫 번째는 양반 계층의 뭐 위선적 면모, 다른 말로는 이중성. 그리고 뭐 동의자와 밀회를 하기 때문에 뭐 부도덕성. 이렇게. 그리고 인간의 그 어디서 이게 드러나냐면 금을 만든 거에서 인간의 탐욕 비판하고, 그물을 만들어가지고 자연을 거슬렀잖아. 그리고 온갖 무기를 만들고 붓을 만들어서 서로를 죽이는 악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풍자의 내용이 될 거고. 자, 풍자의 방법은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고 가상의 존재인 누구를 설정했죠? 범을 내세웠지. 범을 내세워서 풍자의 대상을 비판하고 꾸짖는다 정도. 이제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네. 밑에 볼게요. 자, 시대 상황. 자, 열하일기가 쓰인 18세기 후반의 밑줄쳐나 열하일기. 이거 열하일기에 수록된 글이라고 호지는. 그러니까 박지원이 청나라 갔다가 이제 깨달은 점을 이제 수필 형식으로 썼던 그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 거기에 이제 호집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열하일기가 쓰인 18세기 후반은 정조가 정치를 개혁했던 시기로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근대적이면서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사회적 변화가 있긴 있었으나 근대성을 표방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전히 성리학 중심의 세계관과 양반 중심의 계급 질서가 공고했다. 체크해 둡시다. 성리학 중심의 세계관, 양반 중심의 계급 질서.
이런 게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고요. 사회가 변형되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근대적이라고 했었죠. 여기다 써놓은 거. 전근대적. 혹은 뭐 봉건적이라고도 했어요. 전근대적, 봉건적. 자, 이러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급 질서가 확고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세트를 비판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치? 그래서 풍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자, 밑에 봅시다. 자, 작가가 이 작품을 우화 형식으로 창작한 의도를 파악하고 체크. 우화 형식.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게 우화였지. 그 의도가 뭐냐? 그리고 범과 작가의 관계까지. 볼게요. 자, 호질은 당대 양반들의 뭐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위선과 허위의식. 위선과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지배층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겠죠. 직접 비판하는 건 너무 위험했다고. 자, 이러한 이유로 작가는 범의 입을 통해 당시 지배층의 위선과 부도덕한 모습, 위선과 부도덕한 모습을 이 범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폭로하였다. 직접적이 아니고 우회적, 간접적, 우의적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의 범은 양반들의 뭐 똑같죠. 위선과 부도덕을 비판하는, 체크해 봅시다. 작가의 대변자. 대변자는 대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지. 그래서 작가 박지원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범의 입을 빌려서, 가상의 존재인 범의 입을 빌려서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자, 독자들이 보였을 반응인데, 자, 서민들은 북곽 선생의 부도덕한 행태를 보면서 그가 곤욕을 치르는 것을 통쾌해했겠지. 왜냐면 양반들한테 많이 당했을 거니까, 당대 민중들은. 이제 그래서 민중들은 북곽 선생이 그 개쪽을 당하는 걸 보고 통쾌했을 것이고, 두 번째, 사대부 계급은 북곽 선생의 이중적인 행동이 잘못됐다고 여기면서도 자신들과 같은 유학자가 조롱당하는 것이 불쾌했겠죠. 이제 그래서 사대부 계급은 북학 선생을 비판하면서도 그래도 같은 양반 계급인데, 같은 유학자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면서 좀 불쾌했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 호질 빈칸을 못 받은 사람 있나? 호질 빈칸. 오. 받았어? 번쩍 들어 그러면. 운영전 빈칸을 못 받은 사람? 너 왜 다 못 받았어? 저 우리나라에 안 나왔어. 운영전은 다 못 받았나? 이렇게 많이 나왔지. 자, 오케이. 자, 남한산성은 전략적으로 넘어가고 안 할 것 같고요, 오늘들이. 그때 하고요. 자, 규원가를 볼 건데 우리가 기억을 정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규원가가
필기가 안 돼 있나? 필기가 안 돼 있네. 우리가 그때 수업을 안 했나? 네. 아, 그럼 필기 주세요. 미안하다. 넌 갖고 있어야지. 맞다. 책 좀 가져. 가보겠습니다. 좋아. 주원관은 누가 해요? 얼류. 유원 이것은 논리학이 맞아 논리학이 호질이랑 논리학이 읽어보라고. 네. 진짜? 네. 주원가 안 하고? 네. 그건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규현가 하는지 모르는데 논리학이 한다 했어요. 작년에는 딱 작년 중간고사 범위가 똑같았거든? 네. 근데 거기에 기말고사가 3개였어. 저희 중간고사 끝나고 첫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저희 반한테 네. 다음에 호질이랑 논리학이 네.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저희 반에도 논리학이 한다. 근데 쌤이 근데 아마 그건 소설이라서 읽어보라고 했을 거고 이거 들어갈 겁니다. 교환까지? 예스. 그 원호 쌤이 호질 끝나고 수행평가 넘겼거든요. 난 쏘고. 근데 그 사람이 수행평가를 하고 진도를 또 나갈 시간이 있을 거였어. 근데 중학교에서 좀 논리하게 할까? 수행평가도 시험 안 그래서 뭐 하는지 소소하는 거 아니야? 계속 논리학이 이럴 때까지 읽고 쓰는 게 먼저 했는데 아니야, 들어갈 거야.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논리하기를 빼겠죠. 그런 거 중요하니까. 뽑았습니다. 어디 볼 거냐면요. 137쪽이요. 137쪽. 빈칸이 안 뚫려있네. 자, 볼게요. 갈래는 규방 가사고 내방 가사입니다. 자, 가사 동그라미 가사. 자, 가사는 우리가 언제 했냐? 상중국 할 때 했었죠. 그리고 겨울방학 때도 했었고. 자, 일단 가사는 사음보 연속체였어. 사음보 연속체. 사음보 연속체.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사음보 노래가 뭐가 있죠? 시조가 있었지? 시조가 길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 사음보인데 위에다가 그냥 음보만 사음보인 게 아니고 참고로 음보가 뭔데? 끊어읽기죠. 그래서 한 줄을 4번에 걸쳐서 끊어읽는 게 이제 사음보인데 그 사음보만 있는 게 아니고 왜 안 돼? 뭐야? 저전력 모드야? 이게 잘 안 보여. 아, 잘 안 보여? 네, 사음부만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체크해보자면 자, 첫 번째 줄만 해봅시다. 너네들 돌아가서 해봐봐. 자, 첫 번째 줄 어떻게 읽을까? 어디서 끊을까요? 엊그제 끊고 그 다음에 점었더니 끊고 하마어이 끊고 다늘거니 해서 이렇게 4덩어리를 읽는 겁니다. 이제 해서 사음 보고 글자 수는 어떻게 되냐면 엊그제 몇 글자야? 3 점었더니 4 이거 뭐라 그래? 3, 4조라고 했었고 하마어이 몇 글자죠? 4글자고 다늘거니 4글자야. 요건 뭐라 그럴까? 4, 4조라고 한다고.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가사는 사음보일 뿐만 아니라 3, 4조 혹은 4, 4조의 음수율까지 3, 4조, 4, 4조의 음수율 시조에 비해서만 엄격하게 지켜지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뼈대 자체는 3, 4조 혹은 4, 4조예요.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
그래서 결국에 이 사음보 그리고 3사조 4사조라고 하는 건 공간이 있으려나? 운문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 거죠. 운문. 운문이 뭔데? 그렇죠. 운율이 느껴지는 거죠. 끊어읽기와 글자수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니까. 그래서 운문이고, 자 연속체라는 건 뭔 말이었지? 길게, 물론 길지만 행수 제한이 없는 거. 행수 제한이 없는 거. 저 시조는 몇 행이어야 돼? 3행이어야 되죠. 초장, 중장, 종장. 근데 가사는 그 제한이 풀어지는 겁니다. 쭉 엄청 길어지는 거야. 해서 엄청 길기 때문에 마치 뭐처럼 보여? 마치 산문처럼 보이더라 해서 운문과 산문의 형식을 모두 지니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써놓을까요? 결국에 가사는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다.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 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저렇고. 자, 그 중에서도 규방가사, 내방가사, 이 규방이랑 내방이 뭐냐면 어떤 방인데 뭔 방일까? 그렇죠. 여성들이 그 중에서도 이제 양반 부녀자들이 지내던 방이다. 그래서 안쪽에 있다 해서 내방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가씨 규자 써가지고 규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규수 막 이렇게 하잖아. 양반대 아가씨를 규수라고 하는데 그 규자예요. 그래서 결국에 규방과 내방이 여자들이 지내던 방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규방가사와 내방가사는 여자들이 쓴 가사겠지. 여성들이. 그 중에서도 이제 양반 부녀자들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밑에 올게요. 자, 성격은 원망적이고 체념적이고 고백적인데, 자 원망적 위주 쳐봐. 자, 규방가사에서 원망의 대상이 그냥 딱 2명입니다. 누구 아니면 누굴까? 남편 아니면 시어머니. 해서 남편 아니면 시어머니만 있어. 지금까지 전해지는 규방가사는 다 남편 욕하거나 시어머니 욕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망이라고 하는 건 시집살이의 고단함, 혹은 남편에 대한 원망.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원망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그냥 지금 여기다 써놓을까요? 이 규원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규원? 규방에서 뭐 하는 거지? 그렇지. 규방에서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다. 그래서 이 작품은 남편입니다. 대상이. 그렇지? 그래서 남편 욕을 막 하는데, 그래서 막 나 이혼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결국엔 체념해요. 그래서 체념적이고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고백적이고. 문학에서 고백적은 사랑한다 그 고백이 아니라고, 속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게 이제 고백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재는 규방 부인의 한마는 삶이고, 주제는 뭐 독수공방하는 여인의 상과한, 요거만 체크해둡시다. 독수공방. 자, 독수공방은 방 안에 혼자 지내는 것, 외로운 처지를 이제 독수공방이라고 하죠. 그렇지? 자, 특징 1번은 체크만 해둡시다. 과거와 현재 상황의 대비. 과거와 현재 상황의 대비. 자, 그럼 현재 좋을까 슬플까? 현재는 너무 슬프죠? 과거는 좋았을까? 과거는 좋았다고, 젊었을 때는. 그래서 행복했던 과거와 불행한 현재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가 더 불행하게 느껴지겠지 해서 현재 처지를 강조할 수 있다고. 자, 다양한 자연어를 활용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감정이입이 쓰이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당연히 플러스 감정이입이 쓰이니까 뭐가 쓰이는 거야? 객관적. 객관적 상담을 당연히 쓰이는 겁니다. 이제 자연물을 통해 정서 표현은 객관적 상관물이 쓰이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화자의 정서를 이입한 거면 감정이입인 겁니다. 자, 비유, 영탄, 대조, 대구 그렇고요. 다양한 표현 방법 쓰이고 이것도 체크해놔. 고사를 활용. 고사도 인용되고. 고사가 뭔데? 옛날. 그쵸. 그냥 옛날 이야기는 안 되고 어디의 옛날 이야기여야 돼요? 중국의 옛날 이야기여야 돼요. 중국 옛날 이야기. 자, 섬세한 여성의 문체로 높은 문학적 완성도를 보여주며 4대부 중심의 가사 작가층이 여성으로 확대되는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규원가가 규방 가사의 그 효시거든. 써놓고. 규방 가사의 효시. 효시는 첫 번째 작품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성층도 가사를 창작하는 그 시초가 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 한자 고사성어 활용하여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기승전결의 기본 구성 밑줄. 기승전결의 기본 구성 어디서 비롯됐을까? 한시에서 비롯된 거지. 한시의 기본 형태. 왜냐면 이 작가가 헌한설원인데 헌한설원이 한시를 많이 썼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승전결 4단 구성이 익숙한 거예요. 그치? 오랜만에 해보자면, 자, 기는 뭐 하는 거였죠? 기승전결에서 기는 뭐야? 모르겠지. 자, 시상을 촉발한다. 시상 촉발. 난 지금 이래. 나 이런 상황이야. 를 알려주고. 자, 승에서 이어받아서 쭉 이끌어 나가는 거야. 시상을 전개하고. 시상 전개. 자, 전에서 뭐 될까? 딱 봐도. 시상이. 고조. 전환. 시상 전환. 네. 결에서 시상 종결. 그래서 이 작품도 그 기억나야 하는데 처음에 엊그제 젊었더니 하면서 나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하고 남편 원망하면서 시상 전개 쭉 되다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검은고를 연주한다고. 그 부분이 이제 전이에요. 전. 해서 중간에 시상 전환됐다가 마지막에 슬퍼하면서 마무리되는 작품입니다. 이제 그래서 기승전결의 기본 구성을 지니고 있고. 밑에 볼까요? 자, 이 작품은 조선시대 봉건사회 속에서 밑줄 봉건사회.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럴까? 전 근대적이고 그리고 또 땡땡땡적 가부장적이지. 전 근대적이고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가장으로 인해서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기생집하고 막 그런다고. 고통받는 규방 여인의 한스러운 삶과 정서를 간곡하게 표현한 규방 가사이다. 남편과의 불행한 결혼 생활로 홀로 지냈던 작가의 불우한 삶을 형상화한 이 노래는 실제로 헌한설원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불성실한 남편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 있어 원부사, 이 부자가 지압이 부자죠. 또는 원부가라고도 불린다. 기승전결의 기본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흐르는 세월 속에서 쌓여온 슬픔과 한을 다양한 표현 방법과 고사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특히 여러 가지 대상의 화자의 심정을 투영하거나 감정이입이 쓰였다는 거지. 비유적으로 표현한 점이 돋보인다. 더불어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절절한 심리를 품격 높은 식품과 성당한 순수함으로 형성하여 높은 문화 정도를 넘어갈게요. 본문 봅시다. 자, 그래서 내가 일부러 좀 끊어놨거든요. 기승전결을 그 페이지 넘기면서 확인해봐. 그래서 기승전결의 4단 구성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얘는 수능에도 많이 나왔고, 와, 여기저기 막 국어 관련된 시험에서는 엄청 많이 나와요. 임용고시에도 엄청 많이 나왔고, 이거는
그래서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니네가 나중에 수능 공부를 할 거면 거의 그냥 뭐 외워놔야 되는 작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엊그제 저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자 엊그제 밑줄 과거 상황이지. 과거. 그냥 진짜 엊그제 어제 그제가 아니고 그냥 과거. 예전에는 젊었더니 뭘까? 젊었더니 나 젊었었는데 하마 어이 다 늙거니. 하마가 뭐죠? 하마는 벌써 설마 아닙니다. 하마는 벌써 어떻게 이렇게 다 늙었냐. 이제 그래서 밑줄 칩시다. 다 늙었니. 그래서 엊그제는 젊었는데 벌써 이렇게 다 늙은 건 요게 이제 현재지. 과거에는 젊었는데 현재는 다 늙어버렸다. 소년행락 생각하니 닐러도 속절없다. 자 소년행락은 이 소년이 꼭 남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린 시절 해서 젊은 날의 즐거움. 좀 작은가? 엘리 어때? 보이긴 하는데 거기서 안 보여? 거기서 안 보여? 확대돼. 아니야, 내가 이제 해서 젊은 날의 즐거움을 생각하니 닐러도 속절없다. 자, 니르다가 뭐야? 니르다. 이르다 말하다야. 해서 말해봤자. 자, 속절없다는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소용없다. 왜냐면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치? 그래서 소년행락, 젊은 날의 즐거움 생각해봤자, 말해봤자 쓸데가 없는 거죠. 자, 늙어야 서른 말씀. 다 늙어서 서러운. 말씀은 옛날에는 말이었지. 다 늙어서 서러운 말 하자 하니 목이 맨다. 요렇게. 그쵸? 그래서 그 첫 번째 줄부터 요렇게 묶어. 일행부터 엊그제부터 이렇게 묶으시고, 이 부분이 아까 특징에 나왔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부분이지. 그치? 엊그제는 젊었었고 소년 시절엔 즐거웠어. 근데 지금은 다 늙어가지고 너무 서러워. 그죠? 함으로써 아까도 나왔었지만 현재 화자의 처지를, 불쌍한 처지겠지, 부각한다. 더 슬프게 느껴지더라. 자, 보겠습니다. 부생모육 신고하여. 자, 부생모육은 자, 뭐야? 아빠잖아. 해서 아버지가 낳아주시고, 어떻게 짧겠을까? 아버지 낳아주심. 아버지는 날 낳아주셨고, 물론 엄마 뱃속에서 낳았지만, 자, 어머니는 뭐 해주셨을까? 어머니는 길러. 요렇게. 아버지가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길러주실 때, 자, 신고하여. 여기서 신고가 뭐냐면 무슨 신의 무슨 고일까? 매울 신의 쓸 고자야. 고통할 때 그 고자입니다. 쓸 고자 해서 매우 고생하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엄청 고생해서 나를 길러주셔서 이 내 몸을 길러낼 때, 길러주실 때 공후배필 못 빨아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자, 공후배필 동그라미, 군자호구도 동그라미 칠게요. 자, 공후배필은 뭐였냐면, 다른 신명가. 그쵸. 그냥 그 지금으로 치면 능력 있는 남편이야.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
는 못 바라도 바라지도 않았다고. 그것까지는 뭐 모르겠어. 근데 군자호구는 뭐냐면 뭐 능력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착한 남편이야. 해서 어진 남편의 아내. 군자가 이제 어진 사람이잖아. 훌륭한 인물. 를 원하더니 바래왔었는데 해서 이 부분은 오른쪽에다가 쓰겠습니다. 이거를 둘 다 알고 있으면 좋아. 선생님에 따라 이제 다른데 작년에는 이거를 작년에는 그 고주빈 쌤인가 그 선생님이 하시긴 하셨는데 선생님에 따라 다르지만 요거를 첫 번째 부모님의 소망으로 보는 선생님도 있고 부모님의 소망. 이게 뭔 말이냐? 내 딸이 공우배필은 못 봐라도 군자호구만 됐으면 좋겠다. 이제 왜냐면 위랑 이어지는 거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머님 아버님이 나를 길러주실 때 이렇게 바라셨는데 혹은 두 번째는 그냥 화자의 소망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냥 둘 다 알고 있으면 돼.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공우배필은 못 봐라도 군자호구가 되기를 원했다. 그치? 그래서 문제 뭐가 나오더라도 학교에서 수업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결국엔 중요한 건 나 뭐 능력 있는 남편은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못 봐라도 그냥 착한 남편의 아내만 되기를 원했었다고. 근데 삼생의 워너비요. 자, 삼생은 뭐냐면 세 가지 생입니다. 이거 많이 했으니까 전생, 현생, 그리고 내생. 이렇게 전생은 내가 태어나기 전의 삶이고 현생은 지금의 삶이고 내생은 내가 죽은 다음의 삶이지. 그 세 번 살아갈 동안의 원업이요. 자, 원업은 뭐였죠? 업보였습니다. 근데 좋은 업볼까 나쁜 업볼까? 원망스러운 업보야. 그치? 업보가 뭔지 알죠? 그 업보 스택 쌓는다 그러잖아. 너 그거 다 네 업보 쌓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좋은 업보를 쌓아서 나중에 이제 보상 받는 거고 지금 나쁜 업보를 쌓으면 나중에 내가 벌 받는 거지. 여기 이 줄까지만 할게. 그래서 삼생 동안에 내가 쌓은 원망스러운 업보요. 또 월하의 연분 좀 위주. 월하의 연분. 자, 월하가 뭐였어? 조물주. 조물주랑 비슷한 이 월하는 오른쪽에다 써봐. 월하는 부부의 그렇지 연을 맺어주는 이 월하 노인이었어. 월하 노인. 그래서 그 삼신 할매는 애를 나오게 해주는 거고 월하 노인은 결혼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월하 노인이 우리를 이어줬기 때문이니까 이거 결국에 운명이라는 거죠. 월하 노인이 우리를 이어줘가지고는 결국 운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쉬었다가 밑에 쭉 가보겠습니다.